9월 중순인가 9월 말쯤인가 그 환경부에서 주최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제 전기차 보급 50만 대를 기념하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출장이어서 못 갔는데 우리 쇠영님이 다녀오셨어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쇠영님이 저 부분을 지적했거든. LFP의 경우 저온 운용성이 안 나오는 화학적 특성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저 167kg,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저게 79% 정도 됩니다. 저거보다 사실 더 낮을 건데 저게 어떻게 나오느냐, 미리 측정 전에 배터리 컨디셔닝을 하고 측정한 거예요. 저거는 컨디셔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차량을 그렇게 운용하진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 오토기어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실험해 드린 걸 보시면은 그렇게 잠깐, 사실 길게도 안 했어요. 처음에 아유 그냥 바로 주행거리가 쪼그라드는구나 하고, 야 이거 뭐 2시간이나 시킬 필요 없겠다, 2~3시간이나 시킬 필요 없겠다, 30분 시키고 가자 그래가지고 30분씩 시킨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중간에 잠깐 1시간 시킨 거, 그 상태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저렇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저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토레스 EVX하고 이 레이 EV고, 또 굳이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모델 Y LFP 버전을 구하고 싶었는데, 토레스 EVX는 사실 처음에는 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근데 저 같아도 안 줬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쟤네들 주면은 야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안 주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레이 EV 같은 경우는 소카에 납품이 돼 있기 때문에 소카 차량을 빌려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EV를 타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오늘 공학적인 내용과 함께 쭉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건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테스트한 조건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2도가 왔다 갔다 했고요. 최대한 저희가 구간을 시내 구간 절반, 자동차 전용 도로 절반, 이렇게 좀 운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24도, 오토는 오니까 송풍이 3단계로 계속 잡히더라고요. 56%에서부터 스타트를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아마 100%를 충전하면 92km 정도, 연속된 주행이면 12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67까지는 못 가고, 왜냐면 167 저온 저 기준은 영하 6.7도 정도 기준이니까 그 상태에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으로 히팅을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상태를 최대한 만들어내서 나머지 조건을 환경부 시험 조건을 맞췄을 거란 말이죠. 컨디셔닝을 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배터리 온도가 오른 이후에는 더 전력을 크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이미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항원성에 맞춰서 빠지는 열만 에너지를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는 전비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그거예요. 왜 LFP가 겨울에 약하냐? LFP 전기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ATL의 MHH3L7이라고 하는 셀이에요. 이 셀의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은 2.1.7에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0도에서 65도라고 써있죠. 리튬 인산철은 모두 저 범위입니다. 네, 이 화학적 조성 특성 때문에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저 범위예요. 다만 이제 디스차지가 영하 35도까지 돼 있긴 한데, CATL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30초 펄스 디스차지 레이트, 그러니까 C 레이트의 셀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영하 35도를 보시면, 자, 사실상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데이터예요. 사실상 못 쓰는 데이터예요. 영하 35도에서 SOC가 몇 프로 남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C 레이트 레벨입니다. 이제 0.1C를 채 못 쓰죠. 심지어 SOC가 30% 언더로 내려가면 아예 못 씁니다. 그냥 아예 못 써요. 그냥 영하 5도까지는 위쪽에서는 그래도 좀 쓸 수 있어요. 영하 10도 뭐 안쪽까지는. 근데 이것도 이제 보온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배터리예요. 실제로 수많은 LFP 채용 전기차들, 중국의 차들이 다 이 배터리를 써요. 얘 같은 경우는 맥시멈 열 제어만 되면 3C 레이트까지도 어디서 SOC가 50% 이상 보장되는 영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 영하로 가면은 사실상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산철의 화학적 조성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리 법칙을 다시 쓰지 않는 이상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거를 물리 법칙을 부정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마세요. 논리적인 영역을 넘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새로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 되신다. 그런 분들 새로 빅뱅을 만드셔라. 자, 이거는 지금 아까 그 녀석 같은 최신 세대가 아니고요, 2세대 전 배터리입니다. NCM 622죠. 다음 세대가 뭐예요? NCM 712죠. 그 다음 811이에요. 그 다음 지금 9반반이 나왔어요. 얘는 코나 EV 1세대, 르노, 조에 막 이런 애들에게 썼던 그 볼트 1세대 요런 애들한테 썼던 배터리예요. 자, 얘 오퍼레이팅 템퍼레처, 차지 템퍼레처 보세요. 영하 20도 보장해요. 노멀 차징으로도 영하 10도에서 50도까지 보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특성이 그래. 너 이 새끼 왜 이름이 개똥이야?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개똥이라고 지었는데 그럼 내가 개똥이지 뭐 어떻게 해? 너 이 새끼 왜 이름이 말똥이 아니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럼 네가 우리 엄마 하든가. 네가 우리 엄마 하든가. 그러면 네가 우리 엄마에서 나를 말똥이라고 짓든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LFP를 뭐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만큼 얘가 불리한, 왜냐하면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전기차에 특화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도 최근의 일이야. LFP는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 그 상태에서 넘을 수 없는 화학적 조성의 한계가 있으니 그것이 그 화학적 조성의 한계 영역이 내 운용 환경과 맞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CM은 그걸 볼 필요가 없어, 일단. 근데 LFP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일단 불편해. 근데 얘가 더 싸기 때문에 나는 좀 비용적으로 뭐 지출이 좀 어렵거나, 뭐 전기차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NCM은 특히 비싸죠. 좀 더 저렴한 차량을 찾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고려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사라는 거야. 알고. 모르고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르고 사면 당한다고. 제조사한테 왜 호구를 자처합니까? 스스로. 나 호구예요. 나의 돈을 삥 뜯어가세요. 왜 그러냐고. 알고 이거 상품성이 안 좋네, 너네 제대로 만들어라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왜 현대한테만 해? 현대기아한테만. 딴 애들한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현대기아한테만 억지로 굳이 만들어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가 4대주의자라고 그러지. 지금 저는 기아를 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기아를 까고 있는데 왜 테슬람들이 달려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현대기아를 까고 있다고. 이 사람들아, 이 데이터 시트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이 두 셀의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셀을 선정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있었어. 얘는 더 왜 많이 가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야, 똑같아. 똑같이 79%야.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 뭐 유튜버가 한 건 더 나오던데 항속 주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 레이 EV와 똑같아. 근데 레이 EV보다 얘가 더 유리한 건 뭐예요? 레이 EV 같은 애들은 드래그 코에피션트, 즉 항력 계수가 0.3이 훨씬 넘습니다. 그 박시한 형태는. 그냥 공기를 정면으로 때려 맞으면서 가죠. 근데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 전체적으로 항력 계수가 굉장히 낮기로 유명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 저항 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얘는 CUV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0.23으로 굉장히 낮아요. 주행 가는 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주행 가는 거리는 배터리만 가지고 계산이 되지 않는다. 6가지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4가지 요소는 상호 계수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배터리가 뭐 테슬라가 했다고 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저것을
배터리 매니지먼팅을 하고 항속 주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저 저온 277km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 레이브인 히트펌프가 없는 모델이잖아. 일단 히트펌프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족입니다. 폐열을 회수한다는 개념인데, 첫 번째 폐열 회수에 대한 열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외기온. 근데 외기가 영하일 땐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는 영하에서의 테스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기가 영하니까 의미가 없어. 오히려 저거는 공기 열원을 회수하면 안 돼. 오케이, 쟤는 컷. 그 다음 뭡니까? 모터의 열을 회수합니다. 그럼 모터에서 거꾸로 배터리 충전도 갑니다. 왜냐면 뭐가 있어요? 회생제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생겨요. 배터리에도 열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히트펌프가 있기 때문에 다른 LFP는 괜찮다, 레이브인 히트펌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폐열 회수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열이 나면 그걸 가져다가 실내를 데우는 데 쓰는 게 히트펌프라고. 원래 히트펌프가 있던 없던 배터리가 데워지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완전히는 아니긴 한데, 폐열 회수 열교환기 여기 보시면 전장 폐열 플러스 배터리 폐열을 해서 배터리에서도 열을 가져가는 거예요, 히트펌프는. 물론 저기서 폐열 회수 때 애초에 배터리 온도보다 전장 폐열, 모터 폐열이 더 높기 때문에 배터리가 살짝은 더 자기 온도보다 높은 유체가 배터리 쪽으로 흘렀다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히트펌프 구조에서는 배터리조차 열 회수 라인에 있는 녀석이다. 배터리를 데우는 게 아니다, 히트펌프가. 히트펌프 시스템의 주 폐열은 구동계와 실외공기다. 근데 영하의 날씨에서 실외공기는 그다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더욱이 애초에 배터리는 히트펌프의 무슨 구간? 열을 받는 구간이 아니고 폐열을 회수하는 구간. 즉 배터리 열까지 뺏어가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배터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폐열 회수 구간에서 배터리보다 먼저 구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동계와 모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보다는 아무래도 디스차지 시에는 모터열이 훨씬 높죠. 그래서 배터리 히팅은 히트펌프 시스템에서는 오로지 모터열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도 아주 하찮아. 배터리도 하찮아.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가 좀 하찮아서 그래. 작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모터 출력이 높고 배터리 용량이 크면 열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겠죠, 무조건. 근데 그런 구조로 만들면 LFP도 나름 엄청 춥지 않은 지역에서는 나름 써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EV는 히트펌프를 달면 더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배터리 용량이 엔트리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모터도 64kW 출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찮고 EC 레이트도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히트펌프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손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히트펌프가 먹는 전력 대비 얘가 폐열을 통해 회수해서 그 리뉴에이블 하는 에너지가 더 커야지 유의미한 건데, 레이 EV 같은 사이즈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손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두 차량을 비교해 드리는 게 뭐 이게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LFP와 NCM의 특성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레이 EV, 좌측 레이 EV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고 1시간을 서 있었어.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 밑에 출력이 3.89kW에서 7.73kW까지 계속 출력이 생기고 있죠. 내가 가고 있지 않은데 차량 속도가 0인데, 그죠? 차량 속도가 0, 모터 스피드 0이죠. 근데 출력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히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뭘 히팅을 해? 내가 움직이려면 미니멈, 즉 셀 중에 단 하나라도 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BMS에서 컷을 해버려. 그러니까 차에 시동이 안 걸려 있어도 셀이 0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얘는 계속해서 히팅을 해요. 자, 그러면 우측에 볼게요. 우측에는 제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예요. 시작을 0도로 시작해가지고 영하 3도까지 가서, 왜냐면 고속도로를 타니까 배터리 히팅 안 하더라고. NCM은 아직 그 온도가 아닌가 봐. 배터리 히팅이 걸만한 온도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뭐 히트펌프 있다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히트펌프는 뭐다? 폐열 회수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터리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서 이윽고 미니멈 배터리 온도가 영하 7도, 맥시멈 배터리 온도가 영하 1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에도 뭘 하느냐? 배터리 히팅을 안 해요. 이 상황에도 히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는 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전비가 4.5, 4.7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전비가 4.5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에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나는 장거리 주행도 자주 하고 겨울철에도 먼 거리를 갈 일, 예를 들면 이제 필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과제 때문에 필드 엔지니어링을 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LFP는 좀 피하셔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는 3원계 위주로 사시고, LFP는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좀 따뜻한 데 살고, 예를 들면 부산 아이가 뭐 부산 산다, 괜찮아, 고려해 볼 수 있어.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결론을 내놓은 데이터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LFP는 저런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사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NCM 같은 경우는 LFP보다 운용 온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히트펌프의 유무와 관계없이 0도 이하에서도 SOC가 물론 줄고, 얘도 당연히 C레이트가 떨어지면 얘도 당연히 떨어져요. 근데 운용은 돼요. 근데 LFP는 0도 이하에서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의 온도가 돼도 계속 배터리를 히팅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주 섰다가 잠깐 운행하고 섰다가 잠깐 운행하고 이런 패턴을 가진, 근데 이제 레이 EV는 사실 그 차의 운용성 자체가 원래 그런 패턴일 수밖에 없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LFP 차량, 특히 레이 EV 같은 차량은 조금 구매를 재고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